자, 고등수학에 보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의 내용이 나오는데,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의 내용을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잠깐 등장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체계가 잘 안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닥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전혀 셀 줄 몰랐어도 지금부터 배우면 셀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세세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경우의 수에 관한 언급을 하려면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행이에요. 시행. 여기서 말하는 시행은 뭐 건설회사에서 시행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시행이 뭐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 이런 걸 하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를 던지는 시행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를 던지는 시행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동전이나 주사위만 던지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어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시행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고, 이 말은 매회 시행마다 초기화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자동차를 던지기 시행하면 자동차 어떻게 돼요? 부서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새 차를 던져야 되는데 쉽지 않죠? 사실 이거 새 차하고 완전히 똑같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사위는 던져도 변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유리로 만든 주사위다 뭐 이런 깨지잖아요? 그럼 시행이 안 돼요. 혹은 차로 빚은 주사위다 던지면 찌그러져요. 그럼 시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걸 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행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 가능. 두 번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갖춰야만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더라도 제가 엄청 숙련자예요. 졸라 연습, 주사위 외계 인생 30년 해가지고 제가 던지면 원하는 눈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지면 시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저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과는 무엇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의 각 면 1, 2, 3, 4, 5, 6이 나오는 면이 동일한 정도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던지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상품이 있는데 6명 중에 1명만 가져야 돼요. 그러면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 너 5번, 너 6번 해가지고 주사위 던져서 그 눈 나오는 사람이 갖기로 하자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창문이가 싫어 난 3번 할래 뭐 이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뭐 어쨌거나 상관 있냐라고 보통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주사위의 각 면이 같은 정도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 베이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으로 삼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인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행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사건이 시행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하셨는지 확인해보죠. 주사위를 1회 던지는 시행의 사건은 뭐예요? 1, 2, 3, 4, 5,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숫자잖아요. 1에 눈이 나오는 사건, 2에 눈이 나오는 사건, 3에 눈이 나오는 사건, 4에 눈이 나오는 사건, 5에 눈이 나오는 사건, 6에 눈이 나오는 사건. 이게 다 사건이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예요. 그럼 아까 자 봐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이라면 뭐냐면 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임의로 지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이러면 6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냐는 말은 알겠죠?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몇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세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모든 경우의 수라고 불렀던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어떤 사건을 전체로 확대한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가능한 사건의 개수다. 이렇게 했을 때 6가지가 되는 거. 이해돼요? 네. 자, 다음은 합의 법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전 별표 3개 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수열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를 세면 셀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합의 법칙이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일단 합의 법칙 언급을 좀 해볼게요. 합의 법칙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게 과정에 올라가서 고3 확률과 통계가 되면 서로 배반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서로 배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은연중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3학년 확통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죠? 네. 야, 서로 배반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 이거죠.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는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건 B가 발생하면 사건 A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라고 해보죠. 알겠죠? 합의 법칙은 뭘 구하자는 거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는 거고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M 플러스 N 가지가 되겠어요? 동의하냐? 동의하냐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합의 법칙인 거예요. 경우의 수를 2개 더하면 되니까. 근데 A 또는 B라는 것은 뭘 뜻해요? A만 일어나거나 B만 일어나거나 둘 다 일어나거나 이걸 뜻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일어나게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A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 M 가지와 B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 N 가지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지? 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즉 그냥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라고만 말하면 어떡하냐? 즉 동시에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편해서. 자, 이랬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얘를 M 플러스 N이라고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잖아. 왜 안 될 것 같냐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는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는 중복해서 세지겠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뭘 빼야 되냐면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졸라게 혼동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혼동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혼동한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모양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존재할 때만 이걸 쓰는 거, 원래 이걸 쓰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미 뭘 배웠기 때문에?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집합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봐봐요. 전체 집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체 집합은 문자로 뭘 쓰냐 얘들아? 나를 쓴다고? 나를 쓴다고? 농담이고요. 네, U를 보통 쓰는데요. 네. 나중에 통계 가시면 U라는 표현 대신에 S를 주로 씁니다.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나중에 배워도 되구나. 알겠죠? 네. 그러면 NU라는 게 뭐겠어요? NU는 요 그룹인데 그죠? 네. NU라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의합니까? 그렇겠잖아요. 근데 요 안에 사건 A도 있고 사건 B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NA가 M이고 NB가 N이라고 문자를 줬고 NA 교집합 B는 뭐라고 안 줬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거 NA 합집합 B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이렇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사건이 2개가 아니고 3개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4개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돼요? 포함과 페이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4개짜리 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건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3사건, 4사건, 5사건, 6사건 이렇게 계속 발생하더라도 합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다만 얘기가 달라지죠. 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알겠냐? 거기에 맞춰서 세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동시에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요 그냥 A랑 B가 겹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표본 공간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밖에 없어요. 시행이 한 번밖에 없어요. 즉 시행이 1회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법칙은 1회 시행.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2회 이상 확대할 수 있지만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1회 시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고배법칙을 보겠습니다. 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고배법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제비뽑기를 할 건데 5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당첨 제비는 2개밖에 없어요. 세이가 먼저 뽑을 거예요. 세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당첨될 가능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럼 당첨될 가능성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이가 제비를 뽑았어요. 당첨이 됐어요. 근데 다시 넣어요. 그리고 창민한테 뽑으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변화가 없죠. 이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각각 사실 독립종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독립일 때라고 이야기해요. 대한독립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잘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거를 M가지 괄호 안 쳤었네요. 안 치죠 그냥 M가지
아, 뭘 또 이거 따라해. 그냥 냅둬.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이요 이 다음에 엄청 무책임하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이 시작하는 건데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각각에 대하여 이 표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 이렇게 이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를 M 곱하기 N가지 이렇게 구한다는 게 지금 곱의 법칙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뭐가 나와요? 동시에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요. 주사위를 1회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짝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선생님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세 가지잖아요. 2, 4, 6 맞아요?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은 세 가지잖아요. 2, 3, 5 맞아? 그러면 쌤이 알려준 대로 하면 짝수가 3개고 소수가 3개인데 동시에라는 거 빼야 되잖아요. 선생님 동시에라 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3개예요. 이지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짝수이면서 소수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빼야 돼요? 1을 빼서 5라고 써야 돼요. 근데 왜 여기도 동시에란 말 쓰는 거고 여기도 동시에란 말 쓰는 거냐 존나 헷갈리게. 근데 딱히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사실상 뭐의 뜻이냐면 교집합의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이 고배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동 문제에 쓰는 게 아니라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아니다. 주사위 A, B로 할게요. A, B를 던질 때 A는 짝수, B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A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2, 4, 6이니까 3가지죠. B가 소수면요? 2, 3, 5니까 3가지죠. 이럴 때 곱해서 9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는 시행이 한 번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한 번 아니에요? 아니죠. 주사위 A 한 번, B 한 번. 시행이 2번이에요. 즉, 저 고배법칙은 시행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그 단순히 이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고, 어쨌거나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 A를 던져요. 그 다음에 1억 년 뒤에 주사위 B를 던져요. 그러면 동시에입니다. 이해돼요? 주사위 A를 태초에 던져요. 지구가 발생할 때. 알겠죠? 그 다음 주사위 B를 지구가 멸망할 때 던져요. 그래도 동시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라는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냥 어쨌거나 같이 던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사위 10개를 한 번에 던지는 시행하고 주사위 1개를 10번 던지는 시행은 같은 시행입니까? 다른 시행입니까? 같은 시행이에요. 같은 시행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동시의 뜻은 뭐냐면 어쨌거나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 내용 제가 밑에 써놨어요. 보세요. 똑똑하죠? 제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A와 B가 모두 일어난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시간차를 두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내진 않죠.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데 주사위 A를 던지고 B를 던지는 걸 깜빡하고 30년이 지났다. 이때 주사위 B를 던져서 뭐 이런 식으로 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예. 아니면 뭐 사망했는데 그의 아들이 유서에서 주사위 B를 던져야 된다는 사실 발견하고 뭐 이렇게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존나 미치는 것 같습니까? 예, 여튼 뭐 그래요. 예.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예요? 두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m제곱이겠죠? 그잖아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n번 하는 거 아니에요?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몇 번 하는 거예요? n번 하는 거죠? 6의 n제곱. 인데 동시에란 말을 보고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동시에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어도 답은 똑같아요. n개의 동전을 던지고 10년 뒤 n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러면 똑같아요. 답은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6번. 자, 제가 합의 법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 말 잘 들어요. 이 합의 법칙은요, 다시 한번 봐봐요. 국창민아, 이게 중요할 것 같냐? 이게 중요할 것 같냐? 이거예요. 오씨, 놀랍죠? 자,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 사건이 5개가 되면 너네 이거 구할 수나 있냐? 알긴 알지만 엄청 복잡하잖아. 맞아? 합의 법칙은 어떻게 하자고 만든 거냐면 어떤 사건의 경우를 나한테 구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커. 사건이 너무 커서 검찰에 넘겨야 돼. 농담이고요. 사건이 너무 커. 그래서 이거를 파쇄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몇 개의 사건을 쪼갤 거라고. 자, 나한테 구하라고 준 사건이 사건 A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로 세서 이건 B, 이렇게 해서 이건 C, 이렇게 해서 이건 D, 여기는 E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얘의 경우의 수 세고 얘의 경우의 수 세고 얘의 경우의 수 세고 얘의 경우의 수 세서 4개는 다음 답인 거예요. 근데 봐봐, 이게 너무 커. 이런데 이렇게 B라고 해, 이렇게 C라고 해, 이렇게 D라고 해, 이렇게 E라고 해. 그럼 뭐예요? 가지밖에 가자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알고 계시는 파티션 알아요? 네.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되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빠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경우의 수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경우의 수 어떻게 세냐고 물어보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게 어떻게? 이렇게. 아시겠죠? 즉 경우의 수를 세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분할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분할했다는 건 뭐예요?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겹치는 경우가 없게 분할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나누려고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실제로 얼마 또는 얼마 또는 얼마 또는 얼마를 구하라고 내지를 않아요. 그냥 어떤 사건을 구하라고 내요. 근데 이 사건이 엄청 복잡해. 그래서 한 번에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각각 세서 더한다. 이런 차원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6번 보세요. 6번이 아주 간단한 문제이면서 분할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보여주는 문제라서 아주 어려운 문제도 푸는 방식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 B, C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A가 이기는 경우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A가 이기려면 네 생각을 해봐. A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니까
내가 AR, 내가 가위내고 나머지 다 보내면 뭐예요? 나 혼자 이기는 거잖아요. 아, A는 단독으로 이길 수 있구나. 근데 A가 B하고 우리 이겼다 이렇게 같이 이길 수 있잖아요. A가 C하고 되게 우리 이겼다 이렇게 같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기는 사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할되는 거죠. 뭐예요? A만 이기는 경우의 수와 A와 B가 같이 이기는 경우의 수와 A와 C가 같이 이기는 경우의 수. 맞아요? 선생님, 셋 다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비겼다고 하죠? 알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A만 이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왜냐면 가위 내고 이기냐, 주먹 내고 이기냐, 포 내고 이기냐. 그래서 상대방은요? 야, 상대방은 자동 결정이야. 내가 가위를 내면 질려면 뭐 내야 돼? 내가 바위를 내면 질려면 뭐 내야 돼? 내면 뭐 내야 돼? 셀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A가 세 가지를 낼 수 있고 이 새끼 세 가지를 낼 수 있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거 몇 가지다?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세 가지겠네? 이것도 세 가지겠네? 맞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가지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당연히 세 가지지. 지는 놈은 자동으로 결정된다니까? 쌤은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죠? 정신줄 좀만 놓으면 안 돼요. 경우수는 정신줄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답이 나올 때까지. 안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아주 단순한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원리로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풉니다. 알겠죠? 어떤 복잡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요거 세면 간단한 사건이 된 거거든요. 요거 세고 요거 세서 3개 더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떤 학생이 제일 잘하냐?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분할을 잘 해낸 학생이 경우의 수를 잘 세게 돼요. 뻥 안 까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 두 가지만 똑바로 할 줄 알아도 뒤에서 배우는 순열 조합 다 필요 없어요. 답 다 나와요. 그거 없이도. 다만 빠르게 하려고 배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순열 조합 공식은 외우되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뭔지 잘 몰라요. 합의 법칙이 뭐야? 이러면 그거 있잖아요. 더하는 거. 그럼 고배 법칙은 곱하는 거냐? 맞죠.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 문제인데요. 지불 금액의 수인데 이 지불 금액의 수 문제는 사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 먼저 풀지 말고 8번을 먼저 푼 다음에 옵시다. 다시. 알겠죠? 자, 8번에 1번을 보면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밑에 보시면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5개, 10원짜리 4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는 뭐예요? 똑똑하다. 이건 100원짜리 아무리 모아봐야 500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건 100원짜리 5개를 모으면 500원이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 했냐면 지불 금액은 몇 가지냐? 지불 금액은 몇 가지냐고 물어봤죠. 그럼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 500원짜리를 하나 받으나 100원짜리를 5개 받으나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지불 방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500원짜리를 하나 받으나 100원짜리를 5개 받으나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1번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냐면 이건 제가 뭐의 예제로 쓴 거냐면 얘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가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2번 문제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같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메인이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 금액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지불 방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이거 몇 가지냐 한번 세보자. 500원짜리 3개 있죠? 그럼 500원짜리 주는 방법 몇 가지? 아니에요.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안 주거나 4가지예요. 알겠죠? 그럼 100원짜리 주는 거 몇 가지?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안 주거나 4가지예요. 안 주는 술 먹을 때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500원짜리 지불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3 플러스 1가지. 편의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몇 가지라고요? 3 플러스 1가지. 알겠지? 행사상품이니까. 근데 이거 동시에 발생하는 걸 곱해야 되죠? 그리고 1 빼세요. 왜 1을 빼냐면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줬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준 거잖아. 우린 그 상황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0, 1 지불했다고 얘기해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어쨌거나 뭔가를 줘야 지불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1원이라도 줘야 지불을 한 거죠. 그래서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4 곱하기 4라고 적으면 이 일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이렇게 잘 생각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선생님이 3 더하기 1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는 거야. 3 더하기 1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왜? 여기 1은 지불이 아니다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한 개를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좀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다? 1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방법이 같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기본은 뭐라고요? 지불 방법의 수.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가 일치하게끔 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금액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500원짜리 2개 은행 가서 전부 다 100원으로 바꿔옵니다. 선생님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지불 금액이니까요. 알겠죠? 돈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다 바꿔요.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생겨요? 몇 개 생겨요? 15개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15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79가지 되겠죠? 선생님한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말이 돼요. 봐봐. 내가 100원짜리 13개 줬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500원짜리 2개하고 100원짜리 3개 줬다는 뜻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100원짜리를 6개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100원짜리 6개 줘. 뭐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쓰는 거지. 가능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환전해서 하면 경우수가 똑같이 나오니까 항상 지불 방법이 기본이고 지불 방법에 맞춰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겹치는 게 없으면 지불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 같은 거예요. 겹치는 게 있으면 안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안 겹치게 만들면 돼요. 알았니? 만약에 10원짜리가 10개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00원짜리 안 바꿔요? 500원짜리 안 바꿔요? 500원짜리 안 바꿔도 되죠. 10원짜리 500원 못 만드니까 100원짜리 10원짜리 바꾸면 되겠죠. 100원, 10원짜리가 50개 있었어요. 그럼 전부 다 10원짜리 바꿔야 되죠. 네,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가끔. 알겠죠? 네. 자, 7번 볼게요.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푸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A, B, C라고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그러면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라고 쓰지만 사실 무슨 뜻이에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일치할 때 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두 번째, 금액이 겹칠 때. 뭔 금액이 어떻게 겹치는지 알고 모르죠. 아무튼 겹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네. 이때는 죄송합니다. 큰 금액의 동전을 겹치는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서 이대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겹치는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가장 작은 금액이 아니고 네. 겹치는 금액으로 환전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좀 개념할 때 오래 걸려요. 좀 지겨도 참으세요. 네. 이 뒤는 문제 푸는 거가 좀 빠릅니다. 넘어가도 돼요? 준호 덥냐? 그러니까 좀 덥네. 참어 그냥. 네. 물 좀 마시고 안 돼요. 참아요. 자,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통지해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야, 만약에 두 종류 주사위 A, B라고 안 돼 있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중요한 얘기야. 주사위 두 개를 이라고 적혀 있어.
그럼 이 두 개의 주사위는 같은 주사위야, 다른 주사위냐? 같은 주사위야, 다른 주사위야? 같은 주사위야, 다른 주사위야? 같은 주사위야, 다른 주사위야? 다른 주사위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도 다른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같다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물건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공장에서 주사위 두 개를 깎아서 나오잖아요. 똑같이 보여요. 외관으로 봤을 때. 그거 저울에 재보면 중량 안 똑같은 거 아세요? 안 똑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의 질량은 비순환 무한소수 형태거든요. 7g이 아니고 7.1536237 하나 뭐 어쩌고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주사위도 처음에 몇 개만 갖다가 그 뒤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실 완전히 갖기 힘들겠지. 너네 학교에서 키가 똑같은 친구 있냐? 너랑? 너네랑?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70인데 내 친구도 170이에요. 선생님 키 똑같아요. 그거는 측정기기의 최소 눈금의 한계입니다. 만약에 측정기기의 최소 눈금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 170점 얼마 비순환 무한소수죠. 그럼 키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 말 무슨 말이 이해돼요?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똑같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다른 걸 다르다고 말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해돼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도 똑같은 게 있어요. 누구냐면 숫자. 숫자. 앞면에는 1, 뒷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카드가 있는데 뭐 하나가 1A, 1A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A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글자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미 지시하는 게 숫자 1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저희하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뭐라고? 서로 다르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나온 눈의 수압이 4의 배수니까 주사위 A의 눈을 A 그 다음에 주사위 B의 눈을 B라고 하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 해야 돼요? 4의 배수 해야 되니까 4 아니면 8 아니면 12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근데 봐봐 두 주사위 눈의 합이 4이면서 8일 수 있냐? 8이면서 10일 수 있냐? 4이면서 10일 수 있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서 더하면 된다. 무슨 법칙? 합의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4일 때는 몇 가지냐? 1, 3, 2, 2, 3, 1 세 가지죠? A 더하기 B가 8일 때는 몇 가지냐? 1, 7 죽여버린다. 2, 6, 6, 2, 3, 5, 5, 3, 4, 4 다섯 가지죠? 그제? A 플러스 B가 12일 때는 몇 가지예요? 6, 6 한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몇 가지다? 9가지다. 아니 분명히 주사위 눈이라고 했는데 1, 7 이런 거 세고는 새끼들 뭐야? 땡칠이야? 어? 넘어갑니다. 준호가 뭘 먹고 싶은 게 빨리빨리 합시다. 알겠죠? 네. 자 10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너네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알지? 360 일단 뭐예요? 소인수분해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아니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맞냐?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지? 약수라는 건 뭐예요? 인수를 몇 개씩 조합해서 곱해서 만든 숫자죠. 그러면 2란 인수는 총 몇 개가 사용 가능하죠? 4가지 경우가 사용 가능하죠. 0개, 1개, 2개, 3개. 이것도 0개, 1개, 2개. 이것도 0개, 1개. 그래서 얘도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연계를 써도 1이 약수가 되잖아요. 하나를 뺄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예요? 24가지다 라는 거죠. 이건 아시나? 양의 약수의 총합 세이 알아? 나머지 모를 것 같은데? 국창민이 어떻게 구해? 볼 줄 알았어요? 세이가 불러줘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어제 배웠나요?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하고 가죠. 자, 저 숫자로는 설명 못해요. 360로는 12가 줘볼게요.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맞아요? 약수의 개수가 3 곱하기 6개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1, 2, 2의 제곱, 그 다음에 1,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둘이 곱한 거 1 곱하기 1 이게 약수죠. 1 곱하기 2 이것도 약수죠. 1 곱하기 2의 제곱 이것도 약수죠. 3 곱하기 1 이것도 약수고 1 곱하기 3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약수고 2 곱하기 3 이것도 약수고 2의 제곱 곱하기 3 이것도 약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몇 개예요? 2 플러스 1개. 여기서 몇 개예요? 1 플러스 1개 이렇게 했잖아. 맞아? 근데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곱셈공식을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더해지죠. 맞아요? 지금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로 설명하려면 표가 3차원이에요. 앞으로 튀어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장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았니? 네. 자, 다음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20개 나왔다는 것은 그냥 20일 수 있고요. 뭐가? 지수에다 1씩 더한 거에 곱이. 맞아? 혹은 10 곱하기 2일 수 있고요. 혹은 5 곱하기 4일 수 있고요. 혹은 5 곱하기 2 곱하기 2일 수 있죠. 이게 지금 지수의 곱이에요. 지수에다 1씩 더한 거에 곱. 맞냐? 그럼 이 경우면 사실 제일 작은 수는 뭐가 돼?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가장 작은 소인수인데 소인수가 하나짜리인 거. 2의 19제곱 아니에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뭐겠냐, 국장님? 2의 9제곱 곱하기 3이겠냐? 이 경우는 뭐겠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겠냐? 이거 뭐겠냐?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겠죠. 놀랍게도 얘가 제일 작죠. 소수가 개수가 증가하면 숫자가 무조건 커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냐? 저 곱하면 240이냐? 맞아. 맞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B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로 분할되고 이 분할된 사건은 서로 배반, 즉 동시에 발생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3 곱하기 2 해서 6가지입니까? 그럼 여기서 2번 풀려면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만 세면 되는 거죠. 이거는 2 곱하기 4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6 플러스 8이니까 14가지다.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합의 법칙.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3번도 할 수 있겠죠?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분할되냐? A, P, B, Q, A 이거나 그렇지 않냐? 아니면 A, Q, B, P, A 이렇게 분할되죠? 이해되지? 이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되는 거고 얘는요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되는 거죠? 이해되는데요? 경우 수는 같겠죠? 네. 따라서 48 플러스 48 그러니까 얼마다? 96까지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다? 분할이다 이거예요. 분할이다. 두 문제만 풀면 되는데 두 문제 좀 어려워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분할하기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요. 분할하기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3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려면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2차원 평면에서 먼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저거의 단면도를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더 쉬운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간다고 해봐요. 그럼 물론 이제 111 쓰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분할을 이용하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하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거쳐서 가거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A에서 P를 거쳤는데 Q를 거칠 수 없어요. A에서 Q를 거쳤는데 P를 거칠 수 없어요. 그럼 최단 거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냐면 2 곱하기 2에서 4가지예요.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냐면 1 곱하기 1 해서 1가지예요. 그럼 답은 몇 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 P에 해당하는 부분이 3분이에요, 3분. 그러니까 얘들이 언제 뒤로 가냐 이것까지 고민하죠. 그잖아요. 만약에 얘가 뒤로 안 간 상태에서 여기 돌아오면 여기 오는 거죠. 뒤로 간 상태에서 오면 여기 오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 이 점을 P, 여기 이 점을 Q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선분의 형태니까 이거 똑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점을 R, 여기 점을 S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예 안 겹치게 분할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P로 갈 수 있죠. 그잖아? 근데 여기를 거치면 여기는 못 거쳐요. 여기를 거치면 여기는 못 거쳐요. 알겠지? 좀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걸 첫 번째 케이스, 이걸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A에서 P와 Q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A에서 Q, P를 거칠 수는 없어요. 그럼 최단거리 유배돼요. 알겠죠? 맞아? 그럼 처음에 세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냐? 내 생각에 12가지. 그냥 왜 그러냐면 봐봐. 정육면체가 있어 이렇게. 알았니? 알았냐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하면 6가지예요. 왜 6가지냐면 얘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는 걸 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2개밖에 없는데 상황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 곱하기 2 해서 6가지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그냥 외워버려요. 알겠죠?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건 두 가지, P에서 B로 가는 건 6가지인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건 뭐겠냐? 6 곱하기 2 해서 12가지겠네? 맞아? 그 다음에 A, P, Q, B는 그럼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1 곱하기 2인 거죠. 4가지. 이해되냐?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 2가지죠. 여기 1가지죠. 여기서 여기 2가지잖아. 이해되지? 따라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2 더하기 12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럼 20까지 나와요. 1번 케이스에서 이해되냐? 그럼 2번 케이스도 A에서 R 거치고 B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S 거치고 B로 가는 게 있으며 A에서 RS를 순차적으로 거치고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몇 가지냐? 노빈 얘기해봐. A, R, B 몇 가지야? 1 곱하기 3 아니냐? 3가지인 것 같은데? 봐봐. A에서 R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근데 R에서 B 가는 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세 가지잖아. 그죠? 그러면 A에서 SB로 가는 건 3 곱하기 1이니까 또 세 가지겠네요. 그 다음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예요? 한 가지겠네요. 그지? 따라서 3 더하기 3 빼기 1 하니까 몇 가지예요? 5가지인 거죠. 우리가 상황을 지금 두 개로 분할한 거잖아. 이 두 개의 상황 겹치지 않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로 써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되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완전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아무튼 겹친 부분을 최소화해야 문제 풀기 편한 거죠. 겹친 부분을 일부러 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겹치게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쪼개려고 해야지 그냥 막 쪼갠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 13번 봐봐. 제가 이거는 기가 막힌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지금 뭐 5가지 전부 또는 일부예요. 색을 다 써도 되고 들 써도 돼요. 근데 인접한 부분 다른 색이야. 그러면 풀 줄 몰라서 해설지를 펼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혀있어. 1번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2번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냐면 저는 이 문제 제목을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곱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인지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의 색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무슨 색 쓰고 싶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니네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수학이잖아. 1번색, 2번색, 3번색, 4번색, 5번색 알았어? 뭔 의미가 있냐? 무지갯빛 몇이라면 하고 있어?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끝이야. 수학이잖아. 우리 지금 예술가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요. 잘 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럼 A에는 1, 2, 3, 4, 5 중에 누가 올 수 있죠?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여기를 또 칠하는 거죠. 그 각각에 대하여 곱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에 여기 그냥 1번색이 칠해졌다고 제가 간주해 버릴게요. 대신에 이 바뀐 문제에다가 5를 곱하면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단 A에는 1번색이 칠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풀어서 5를 곱하면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곱의 법칙을 잘 쓰면. 이해돼요? 그럼 B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냐? 그럼 몇 번 오게 할까? 아이고 훌륭하다. 우리 수학자 다 됐네. 2번이 그냥 칠해졌다 생각하는 거야. 대신에 4를 곱해요.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C에는 뭐가 올 수 있냐? 3가지 올 수 있지. 몇 번 오게 할까? 아이고 수학자 다 됐네요. 3번이 왔어요. 그냥 3을 곱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1번색, 2번색, 3번색이 이미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니네한테는 그냥 2개의 색만 칠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줄어들었어. 처음에는 5개를 칠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몇 개만 칠하면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2개만. 그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의 축소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잘 쓰시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별거 아닌 문제로 바뀝니다. 벌써 별거 아니잖아 이제. 맞아? 그럼 D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냐? 1도 아니고 3도 아니야 되니까 3가지 올 수 있잖아.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 색상이요. 여기 색상이 1이 온다고 하면 1, 1, 2가 돼서 얘가 3가지가 가능하고 그잖아요. 여기 색상이 2가 된다고 하면 2, 1, 2가 돼서 또 3가지가 가능하고 여기 색상이 4가 온다고 하면 4, 1, 2가 돼서 2개밖에 안 가능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이에요. 지금 여기에 1, 2, 3은 전부 독립적이었어요. 여기에 뭐가 오든 여기는 4가지. 여기에 뭐가 오든 여기에 다르니까 여기는 3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색상이 달라지죠. 이 사건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지죠. 종속 문제가 실제 나와요. 종속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뭐 하시면 되냐면 괄호를 여세요. 종속인 상황이 발생하면 괄호를 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괄호를 여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왜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하는지 알겠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냐? 만약에 B와 D가 색이 같으면 2, 1, 2니까 세 가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B와 D의 색이 다르면 두 가지 못 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를 여기까지 와서 아는 거지. 시험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1번 B와 D의 색이 같을 때 2번 B와 D의 색이 다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같다고 해볼게요. 같으면 이 D는 색깔 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같을 때는 한 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 색상은 몇 가지가 가능해요? 세 가지가 가능해요. 더하기. 맞죠?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와중에 뭘 쓰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긴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예요. 이때는 여기 몇 가지가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곱하기 2. 끝났어요. 그럼 420까지 나와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뭐요? 괄호 네가 써 여기다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 얘가 지금 뭐냐면 B, D의 색이 같은 경우. 그러면 D는 색깔 칠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1이야 1. 경우수 한 가지라고. 1을 칠해야 되니까 강제로. 그럼 여기는 1, 2만 아니면 되잖아. 네. 1, 2 있지? 그러니까 세 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그래서 문제에서 이 문제 풀어줄 때 해설지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 1번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2번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이렇게 시작한다고. 근데 쌤 생각에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그런 고민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본다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잘 활용하십시오. 이게 진짜 많이 활용됩니다. 알겠죠?